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애경산업이요. 애경산업이요. 네, 네, 매수는 얼마에 하셨고 또 비중은 몇 % 두고 계신가요? 매수가가 7만 원이고요. 네. 20%입니다. 7만 원에 60%신가요? 20%. 네, 20%예요. 7만 원에 20% 비중 두고 계신데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요? 하고,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쯤에서 매도를 해야 네.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에서도 그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 건지 참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바로 백두희 전문가 연결해서 시청자님 고민들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엄청 힘들어요. 네, 시장도 어려운데 이 종목도 잘 나갈 땐 79,000원까지 가다가, 그쵸? 네. 한 7만 원대 사셨다라고 하면 한창 잘 나갈 때 한번 사신 것 같은데, 지금 43,000원이니까 시청자님 그 힘드신 게 좀 저도 느껴집니다. 일단 애경 산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좀요. 그래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화장품, 화장품. 네. 화장품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생활용품하고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도, 네. 그러세요? 네. 사실 이제 애경 산업이다라고 하면 화장품보다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화장품은 최근에 진출해서 조금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애경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는 칫솔이라든지 세탁 세제, 샴푸, 비누 뭐 이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흔히 쓰는 저는 2080 예전에 많이 그 치약을 쓰긴 했었는데 그 치약도 이제 애경 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경 산업이 만들고 있는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마켓슈어 한 5위 안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몇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애경이 탑5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생활용품만 봤을 때는 원래 쓰던 비누, 그쵸? 작년에 쓰던 비누, 금년에 두 개 쓰지 않거든요. 그쵸?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경산업이 화장품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과거 LG 생활건강도 그랬고, 많은 기업들이 생활용품에서 이제 화장품을 하거나 혹은 화장품으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생활용품을 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늦게 진출하긴 했어요. 애경산업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괄목한 성장을 나타내면서 예전에는 기껏 해봤자 화장품 부분이 10% 정도 혹은 10몇 % 정도 요 정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50%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또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홈쇼핑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해외 채널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긴 하지만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 모멘텀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SKC 코롱 PI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언급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회사의 아이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이 회사가 또 얼마를 벌어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률이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는 이 회사를 얼마에 사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짜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7만 원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너무 비싸게 사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 혹은 생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을 때 많이 매출이 올랐었거든요. 2013년도 이런 때 보면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10배씩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중국인이 조금씩 사드가 풀려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 과거 아모레 퍼시픽처럼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프리미엄을 애경산업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과거처럼 중국이 그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안화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안화가 떨어진다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당연한 그런 뭐 팩터가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학습 효과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리미엄이 빠지는 기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4만 원도 깨져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은 지금 가격이 제일 적절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떨어지는 지금 탄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관성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관성.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떨어지는 관성에 의해서 좀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4만 원이 한번 깨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4만 1,000원대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고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4만 원을 지금 현재 가격을 회복을 하고 다시 5만 원대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5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이 회사가 지금 내고 있는 퍼포먼스와 성장률과 비례한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43,000원에서 5만 원까지. 그러면 한 15% 정도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해봤자 15% 정도 먹고 나오는 건데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라면은 저는 이걸 일단 매도를 할 것 같아요. 하고 3만 원을 찍든 뭐 4만 원을 찍든 찍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다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때는 한 10% 짧게 먹고 나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네. 지금 포트에서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땐 10%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당부를 좀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주식을 하실 때는요, 주식 투자가 너무 진입장벽이 낮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HTS 까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투자 스타일을 바꿔가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